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19번째 영화이자 어벤져스의 3번째 영화입니다. 그렇기에 아주 많은 전작의 요소들이 영화에 묻어 있는데요. 시리즈에 포함된 영화를 보지 못하셨거나 일부 장면의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남아있던 전작의 요소,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 초반부는 타노스에게 습격을 당한 아스가르드 우주선을 보여줍니다. 이는 토르 3편 라그나로크의 후반부와 바로 연결되는데요. 토르는 국가 멸망에 앞서 존립을 위해 백성들을 데리고 지구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쿠키 영상에서 이러한 장면이 나와 현재 벌어질 상황을 암시했죠. 타노스는 스페이스 스톤을 찾아온 것으로 로키가 가지고 있는 테서렉트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스페이스 스톤은 공간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치타우리가 뉴욕을 침공했을 때에도 이 힘으로 포탈을 열었었죠. 어벤져스에 의해 침공이 저지되면서 아스가르드에 보관되었다가 라그나로크로 인해 탈출이 불가피해지면서 로키가 몰래 챙겼었던 물건입니다. 로키가 오딘의 아들이라며 타노스 앞에서 시간을 끄는 부분은 어벤져스 2편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시간을 끌던 토르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네요. I am Thor, son of Odin, and as long as there is life in my breast, I am running out of things to say. Are you ready? 그리고 우리에겐 헐크가 있다고 말한 로키. 이 역시 앞선 작품에서 등장했던 대사입니다. For you. I have an army. We have a Hulk. 배경은 지구로 바뀌며 페퍼와 토니의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토니 가슴에 달려있는 아크 리액터에 대한 언쟁을 벌입니다. 이는 아이언맨 1편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아 포탄 파편이 몸 구석구석 박혀있던 토니에게 생존을 위한 장치로서 장착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크 리액터는 수트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됐으며 이후 파편 제거 수술을 받아 그는 아주 깨끗한 몸을 가지게 되었죠. 심장으로 향하는 파편들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둘은 언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내 다시 다정해진 토니와 페퍼, 그들 앞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타납니다. 그는 토니를 생텀으로 데려가 브루스 배너와 조우하게 하죠. 브루스 배너는 지구에서 난동을 벌인 이후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에 지구를 떠나 외계 행성에서 생활했기에 I can help you get back to Earth. Earth ain't home. Earth loves home. 그간 지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토니와 스티브, 나아가 어벤져스 내부에서 일어났던 시빌 워를요. 이들은 아예 등 돌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스티브가 토니에게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달라고 구형 핸드폰을 남겼었고 토니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생텀에서 만지작거리던 핸드폰이 바로 그 핸드폰이었죠. 화면을 조금 넘겨서 우주로 가볼까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은 구조 신호를 쫓아왔다가 토르와 마주합니다. 멘티스는 기절한 토르의 머리를 만지며 그의 감정을 느끼고 이내 토르를 깨워버리는데요. 그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에서 사람을 터치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나아가 그 감정을 건드려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타노스의 머리를 잡고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죠. 멘티스에 의해 깨어난 토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스타로드와 함께 가족의 누구를 죽였네, 누가 어쨌네 라며 한탄 섞인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이는 토르 라그나로크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의 메인 빌런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주 슬프고 잔혹한 가족사였죠. 그 후 토르와 가오갤 멤버들은 술을 나누어 서로 다른 곳을 향해 가는데요. 이때 스타로드와 가모라, 멘티스와 드렉스가 향해 간 곳은 노웨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에서 등장한 장소이며 셀레스티얼이라는 고대 존재의 머리입니다. 뇌의 조각과 척수액 등을 고가에 거래하던 장소였는데 이곳에는 콜렉터라는 우주 수집가의 수집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의 수집품에는 리얼리티 스톤이 있었으며
이는 아스가르드인들이 두 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 맡겼던 것입니다. 리얼리티 스톤은 현실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타노스가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기도 하였죠. 화면을 더 넘겨서 가모라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가모라의 행성을 쳐들어간 종족은 시타우리 종족이며 뉴욕을 침공했을 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 모든 것이 타노스의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앞으로와 일행과 갈라진 토르와 로켓, 그루트는 타노스와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 니다벨리르로 향해 갑니다. 이때 토르는 새로운 망치를 찾는다고 하며 동생 로키가 이번엔 진짜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그의 망치 멸니르가 헬라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이며, 로키는 늘 죽은 척 연기를 하여 상황을 모면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은 로켓은 토르를 다독이며 새로운 눈을 선물해 주는데, 이 눈은 그루트가 말귀를 못 알아먹고 훔쳐왔던 보커의 눈입니다. 한편 비전은 자신을 포기하라는 말을 하며 그 방법을 제시하자 멤버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이때 비전은 70년 전 자신을 희생했던 캡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서 홀로 희생을 하여 도시를 지킨 캡틴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스칼렛 위치가 비전에게서 마인드 스톤을 억지로 파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능력이 마인드 스톤에서 비롯된 하이드라의 실험 때문이며, 시빌워에서 마인드 스톤을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후 닥터 스트레인지를 쫓아 우주선에 들어간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탑승하기 전 대기권을 벗어나며 숨쉬기 버거워하던 피터에게 토니는 새로운 수트를 입혀주는데요. 이 수트는 아이언 스파이더 수트로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살짝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닥터 스트레인지를 구출하기 위해 긴급한 대책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에일리언을 봤었냐는 황당한 답을 하죠. 그 후 닥터 스트레인지를 구출하기 위해 우주선에 구멍을 내는데, 이는 에일리언 4편에서 뉴본 에일리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입니다. 피터가 영화광이라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은 시빌워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음을 떠올리게 하네요. Hey guys, you ever seen that really old movie? Empire Strikes Back? You know that part? Where they're on the snow planet? With the walking thingy? 무사히 닥터 스트레인지를 구하고 타이탄에 도착한 토니 일행. 그들은 가오갤 멤버들과 부딪히게 되는데,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에 따라 서로 연합을 맺고 앞으로의 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타로드는 작전이 별로라며 언짢은 말을 하는데, 이때 드렉스가 한 작전을 언급하죠. 이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마지막 전투에서 갑작스레 등장한 댄스 배틀을 의미합니다. Bring it down hard. Someday. Put it together. What are you doing? Come on. Subtle. Take it back. 타노스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완성시키기 위해 소울스톤을 찾아 가모라와 함께 보르미르에 가고, 거기서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어느 존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레드스컬이며 퍼스트 어벤져에서 하이드라라는 조직을 만들어 캡틴과 대립한 인물입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스페이스 스톤을 만졌다가 사라진 바 있는데요. 여기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마지막으로 전투의 배경이 되는 와칸다. 국가를 지키는 베리어를 포함해 아주 뛰어난 과학 문명을 보여준 그들은 블랙팬서를 통해 폐쇄적이던 국가를 개방해 세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너와 함께 비전의 머리에 박혀있던 마인드 스톤을 분리하기 위해 모습을 보인 슈리는 블랙팬서 티찰라의 동생이자 여러 발명품을 개발한 과학자입니다. 배너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토니와 함께 마인드 스톤에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기에 이들이 합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와칸다는 화이트 울프라고 불리는 윈터 솔저, 버키 반즈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는 캡틴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함께 작전을 수행한 전우였으며 임무 중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이드라라는 세력에 의해 세뇌되어 주요 인사들을 암살했으며 하이드라가 몰락한 이후에도 세뇌가 풀리지 않아 다른 인물에게 이용당했다가 캡틴에 의해 와칸다의 몸을 숨기고 있는 중이었죠. 여기까지 제가 찾을 수 있던 전작의 요소입니다. 제가 찾은 것들 말고도 여러분이 찾으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